안녕하세요. 돈 되는 돈TV 저는 여도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결국에는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감염병 경보 단계를 1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요. 이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을 하죠. 이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를 충족시키려면 감염병의 특정 권역 창고를 넘어서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미 계속해서 예견되어 왔었던 팬데믹 선언, 어젯밤 결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의 세계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한 단계 상향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의 유행병, 팬데믹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지역 감염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주식시장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팬데믹 사례와 현재 미국의 경기, 전 세계 금융시장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900년대 이후 주요 팬데믹 사례는 약 6차례 정도가 됩니다.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그리고 홍콩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이 중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팬데믹은 4차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그리고 그 뒤에 1957년에 아시아 독감, 그리고 1968년에 홍콩 독감, 마지막으로 최근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10,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한 4차례의 팬데믹 현상의 출현 당시에 미국 경기는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침체가 무조건 팬데믹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은 불분명한데요. 신종플루가 발생했었던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던 시기였고요. 1969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국면 역시 홍콩 독감의 유행에 거의 소멸이 있었던 시기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팬데믹 현상이 늘 미국 경기의 침체를 유발했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실 이 부분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팬데믹 현상이 발생한 전후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주가의 조정은 나타났지만 이게 팬데믹 공포로 인한 것인지 혹은 경기 침체의 영향인 것인지 확실하게 분간하기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과거 4차례 팬데믹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당시 2009년 신종플루 당시를 제외하고 미국의 주가를 보면 팬데믹 현상 발생 전후 약 10에서 최고 20% 수준의 조정을 받았고요.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는 오히려 미국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국면을 막 벗어나서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과거 팬데믹 사례를 이번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데는 사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실 현재 글로벌 경제나 전체적인 금융시장은 서로 개방이 많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산업이나 무역 분업 구조 이러한 것들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또 인적, 물류 관련해서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이 규모가 확대가 됐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수백만 명이 사망했었던 스페인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당시에 비해서도 사실 현재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에는 미국의 주가 조정 원인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거나 올해 예정되어 있는 대선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과거 이러한 대규모 바이러스 사태 때 흐름이 어땠을까요? 사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해 코스피가 208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4거래일 만에 2200포인트로 넘게 상승하며 6% 넘는 V자로 반등이 나타나자 이번 사태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국한한다면 증시에 주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과거 전염병이 경기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다며 이 V자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다른 국가로 퍼져나가면서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경제 그리고 증시 상황, 치료제 여부 등에 이목이 집중되며 이것이 장기화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생겼습니다.
과거 흐름을 보자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었던 사스와 메르스 사태로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는 불안감이 다행히도 진정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2002년 말 사스 발생 이후 2003년 3월 510선으로 떨어졌던 지수는 연말 810선까지 올랐고요. 메르스 발생 당시에는 2005년 8월 1800선으로 하락했던 지수가 10월에는 2000선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앞선 사례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감염병의 측면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는 사스와 메르스와 달리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경제나 증시의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한 차례 2008년에는 금융위기라는 경기 충격을 딛고 일어섰던 때라 하락 이슈가 일시적인 재료에 그쳤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번 사태를 코로나19의 여파로만 한정한다면 사실상 주가 회복은 오히려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버블이 터지는 과정이라면 하락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지난 11년간 생긴 버블이 완전 사라져야만 이 하락이 끝날 수가 있는데 과거 버블 붕괴 시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하락의 여력은 더 남아있겠죠. 현재 구간 미국 시장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죠.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었던 2009년 신종플루 때와 비교해보면 당시 금융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정책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사례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거라고는 했지만 현재는 당시와 또 금융시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2008년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미 40에서 60%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 2019년에 보자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두 사례의 공통된 부분은 각국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했고 각국 정부 또한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는 점인데요. 이를 감안해서 향후 주식시장이 2009년처럼 상승하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공포의 잠식이 되는 극단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그리고 그간의 버블 논란 속에서 만들어진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 사이에 확실히 회복을 해보지도 못하고 참 아쉽기만 한 우리 시장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극복의 경로를 만들어 갈까요? 부디 이 시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안정이라는 단어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